여러분, 혹시 설거지하는 로봇이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걷는 로봇 상상해 보셨나요? 미래 로봇의 움직임은 어쩌면 우리 뇌 속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데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열쇠, 뇌의 운동 피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소름 돋는 묘사죠. 이게 바로 뇌졸중으로 운동 피질이라는 곳이 손상됐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사용하던 이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우리 몸의 움직임,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운동 피질이라는 녀석, 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랫동안 과학계가 거의 정설처럼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이 운동 피질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피질은 말 그대로 우리 뇌 안에 펼쳐진 몸 전체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바로 이곳이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는 총사령부라고 생각했어요. 팔 들어, 다리 뻗어, 이렇게 근육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 타워라는 거죠. 이 총사령부 이론이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가졌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의 특정 지점을 전기로 자극하면 거기에 딱 해당하는 팔다리가 움직였고요. 반대로 그 부분이 손상되면 바로 그 신체 부위가 마비됐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거의 완벽한 이론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서도 설명이 안 되는 몇 가지 균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크게 세 가지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첫째, 운동 피질의 회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예측하는 뇌의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둘째, 진화적으로 봤을 때 운동 피질이 없었던 아주 먼 옛날의 포유류도 아주 잘만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은 괜찮은데 유독 인간 같은 영장류만 이 부분이 손상되면 심각한 마비가 오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총사령부 이론은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수수께끼를 단 한 방에 풀어버리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생각을 그냥 180도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이었죠.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좋아요. 운동 피질이 명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체 뇌의 그 중요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운동 피질은 움직여!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몸이 곧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언가처럼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뇌가 그 예측을 현실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동 피질은 원래 뭐 하던 곳이었을까요? 바로 움직임을 실행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일종의 계획 부서였던 겁니다. 실제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리허설, 그런 셈이죠. 이 시뮬레이션 이론 생각보다 증거가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춤 동작 같은 걸 배울 때 운동 피질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또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완벽한 플레이를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 있잖아요. 바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뇌의 운동 피질은 진짜처럼 훈련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 시뮬레이션 기능은 뇌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뇌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움직임 제어 시스템은요, 아주 잘 짜인 회사 조직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맨 꼭대기에 있는 CEO, 그러니까 전두엽 피질이 목마르다, 물 마셔야겠다 같은 큰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중간 관리자, 전운동 피질이 오케이, 그럼 컵으로 손을 뻗자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팀인 운동 피질이 손가락은 어떻게 구부리고 팔은 어느 각도로 뻗을지 이런 아주 세세한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시기예요.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뇌는 사실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처음 기타 코드를 잡을 때처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계획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전거 타기처럼 이미 몸에 완전히 익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자동화 시스템이죠. 이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협업하면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외계인 팔 증후군이라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팔이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상위 부서의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이 모든 뇌과학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설거지하는 로봇과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본뜬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요. 그런 로봇은 아마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거예요. 요리하다가 계란을 놓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실시간으로 대처하겠죠. 그리고 그냥 주방 좀 정리해. 이렇게 높은 수준의 목표만 던져주면 알아서 세부 계획을 착착 짜서 움직일 겁니다. 처음에는 좀 서툴겠지만 일단 배우고 나면 인간처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로봇이 네 발로 균형 잡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중제비까지 돌잖아요. 로봇공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바로 동물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능력 말이죠. 과연 미래의 로봇은 인간의 뇌를 성공적으로 역설계해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로봇 공학자들이 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지능을 찾아내게 될까요? 이 질문은 인공지능과 뇌과학의 미래를 향한 아주 흥미로운 화두를 던져줍니다.